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흔히 가리켜서 리더십을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경청의 5대 핵심은 비인기, 감정, 반응입니다. 먼저 비라고 하는 것은 비우라는 뜻입니다. 우선 비우라. 무엇을 채울 때 우선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듣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청이 잘 안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인식해온 내 준거의 틀이 100% 옳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인입니다. 인정하라는 얘기죠. 인정하라. 카네기의 그 묘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어 단어의 그 understand를 설명할 때 이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데요. 경청의 최종 목적은 이해입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understand의 그 의미처럼 상대방보다 낮은 곳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경청의 세 번째 요소는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1분에 500단어 정도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귀로 유입된 말은 1분에 100단어 정도의 정보 처리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는 그런 마음 비우기에 실패한다면 듣기보다 훨씬 빠른 생각의 속도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청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인디언 토킹 스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인디언들이 회의를 할 때 사용했던 도구를 말하는 것이죠. 원리는 얘기를 충분히 한 후에 그 토킹 스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 심리적으로 자기는 이해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경청의 네 번째 요소는 감정을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살펴라. 우리가 말의 내용을 받는다는 것은 7%이고요. 38%는 말의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55%는 비언어적인 감각, 예를 들면 표정이라든가 몸짓 등인데 따라서 감정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의 마지막 요소는 반응을 보여라는 것인데요. 적절한 그 반응을 보여줘야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개 끄덕이기라고 합니다. 헤드 노딩인데요. 변혁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덕목은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경청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고민을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구성해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야 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이끄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 해보게 됩니다.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두 가지를 예를 든다면 카리스마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어떤 매력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조직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요. 천재적이고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은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매력적인 카리스마의 모든 것을 의지한 조직은 자칫 성공에 들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은 힘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카리스마 리더가 쓰러지거나 그 조직을 떠나게 되면 그 조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카리스마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 리더의 열정이 식거나 그 사람이 도태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최근 리더십계에 등장한 이론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21세기 지식산업 정보화 시대에 조직과 사회가 계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과는 무척 대조가 되는데요. 하인이라는 뜻의 그 서번트에서 알 수 있듯이 리더가 조직의 하인으로서 포지셔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지프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에 의해서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그린지프는 헤르만 헤세가 쓴 그 동방순례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서번트인 그 레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레오라고 불리는 사람은 순례자들의 그 허드렛 일이나 식사 준비를 돕고 때때로 그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서 밤에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는 순례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살피고 돌아다니고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잘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버리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혼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하였고 피곤해 지친 순례자들 사이에 싸움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순례는 중단되었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허드렛 일을 담당했던 그 레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례자들의 진정한 리더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의 조직과 그 수많은 그 조직체들을 이끌어가는 그 실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산활동을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그 조직은 물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인재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핵심 인재의 세 가지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이 높은 인재입니다. 다각적 상황에 대한 종합 및 창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는 전문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핵심 인력에 해당되는 리더는 단지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핵심 기능과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과 창출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리더십은 집단과 각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들을 동기화시키는 상호 교환적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링컨 대학교의 그 앤 마리 교수에 따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지도자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관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의 그 힘을 돋우기 위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식견을 이용하고 의사결정에서 투명성과 절차를 확립하며 그들만의 가치와 비전을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리더는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음에 그 6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단계는 문제 분석 단계입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또 예외적인 현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반적인 문제라면 규칙과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고, 만약 그것이 예외적인 문제라면 그 상황에 맞도록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요.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3단계는 답을 열거하는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세부적인 내용을 분명히 결정하는 것인데,
의사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최소한의 목표는 무엇인가, 또 만족시켜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과학에서는 흔히 경계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의사결정은 이 경계 조건을 만족시킬 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경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사결정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정의보다 더 심각합니다.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한 의사결정이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옳은 것을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성공적인 그 리더는 차선책인 수용 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항상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경계 조건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올바른 협상과 잘못된 협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실행에 앞서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알아야 할 사람과 책임자를 명시하고 실천에 필요한 행동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6단계는 의사결정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 유용한지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는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리더는 정보 모니터링과 보고를 포함시켜서 그에 따른 기대치와 실제 상황의 차이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들은 각자 독특한 특징, 즉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외모나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삶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전합니다. 헌신적인 리더의 삶에는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팔로우가 생깁니다. 본이 되는 것보다 영향력 있는 리더십은 없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바람직한 리더는 무조건 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그로부터 돌아오는 구성원들의 그 신뢰감과 영향력은 엄청날 정도로 큽니다. 어려울 때 책임지는 모습만 보여도 팔로워들은 리더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면 사람들의 경계심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책임은 커지고 권한은 작아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몸으로 실천하는 리더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인 것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링컨의 그 편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에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게티즈버그 전투 때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명령을 내리면서 보낸 짧은 편지 내용입니다. 책임은 자신이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겠다는 그 링컨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올바른 성품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바람직한 영향력의 그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은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돈이 많은 사람, 2번 지식이 많은 사람, 3번 권력이 높은 사람. 자,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겸손을 통해 감화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리더와 겸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처럼 들리지만 우리 주변의 그 기관이나 기업, 조직체에서 리더가 가지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모습처럼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를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절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특별 미팅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발은 하인들이 주인을 씻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서로를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그 겸손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홍명보 감독은 청소년 대표팀 코치진 구성부터 몸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케다 세이고라고 하는 그 일본의 코치를 영입할 때 그 일화가 있는데요. 홍 감독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라와 레즈 구단에 읍소를 해서 이케다 코치를 초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좋은 몸 상태를 컨디션을 유지한 것은 그 이케다 코치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지컬 트레이닝은 내가 모르는 분야야.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전문가를 모셔와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옳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홍 감독은 감독이었지만 눈높이를 선수들과 맞추고 선수들에게 먼저 장난을 걸고 농담을 먼저 건넸다고 합니다. 감독이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선수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더십은 정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와 그의 팔로우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면 그 리더는 영원히 의심받을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직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조직에서나 또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노력을 하든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개척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 열쇠를 사도행전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산을 부수기 위해서 폭파되는 그 다이나마이트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안정적인 자리를 찾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노와 예스를 외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